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거 전에 거랑 지금 거랑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서 입원도 좀 하고, 시골에서도 지내다가 이번에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같이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부분은 예, 이번에 다루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음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소개를 이렇게 받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자랑을 좀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새 걸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전에 썼던 거는 5색인가 6색인데 이 동네에 있는 이 문고점에 가니까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쁘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잠깐 물리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있죠.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거기도 한데 과학이라는 거랑 예술이라는 거랑 원래는 거의 어쩌면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주로 자연을 다루는 것이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아닌가? 자연을 다루는 인간 우리 사람의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혹시 잘 안 보이면 댓글에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예술에도 관심이 많고 예술에도 관심이 많으면 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다.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과학과 예술은 제가 듣기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들은 어찌하면 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일반 물리를 함에 있어서 역시나 음악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자. 우리가 보통 악기를 만드는데 보통 악기가 무슨 뭐뭐가 있다 그러죠? 악기가 뭐 우리가 기타 같이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가 있다 그러고 이거 길쭉한 그 관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가 있다 그러고 여기다 뭐 금관악기 반짝반짝거리는 금빛 색깔 그 금관악기 그리고 제가 좀 치기도 하는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 근데 건반악기도 피아노를 뜯어보면은 현을 쳐서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반악기도 현악기의 어떤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아무튼 이게 그건 그런 거 이게 물리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연관을 시켜볼 거예요 물리랑.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우리가 그 전에 공명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명. 이건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공명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명에 대한 얘기가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단순 조화 진동 파트나 이것이 나오는 파트로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명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컨대 줄이 있으면 현악기죠. 기본적으로 악기, 음악의 이해는 현악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피아노도 결국엔 이거잖아요.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띵 하고 튕기면 얘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이렇게 편의점 그리면 자 여기서 그 전에 이렇게 진폭이 0이 되는 지점을 마디라고 부르고 넛 이 줄을 튕기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진동을 하고 모양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 최대 진폭 부분은 배라고 불러요. 배. 안티노드. 이 공명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줄을 튕기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닫혀져 있는 건데 양쪽이 이렇게 마디가 되는 건데 이걸 튕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냐? 이 쉽게 말해서 공명하는 모양 그리고 줄의 굵기 기타 보면은 6줄로 되어 있던가 보통 줄의 굵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아 그리고 줄의 길이 이게 기타 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전체 길이가 이만큼 되면 여기를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튕길 수 있고 여기를 고정을 해서 이만큼 튕길 수 있고 해서 소리가 달라지죠. 이거는 어느 정도 기타를 잘 다루는 사람이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기 얘기를 여기서 일반적으로 확장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것은 양쪽이 닫혀 있어요. 폐라고 합시다. 폐. 우리가 뭔가 닫을 때 폐라는 말을 쓰죠. 폐문, 문을 닫는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공명 모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악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죠. 제가 이런 그냥 어쩌면 시시콜콜한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구르트 병이 있어요. 요구르트 병에다가 요구르트가 어느 정도 차 있어도 괜찮아요. 비어 있어도 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생겼죠? 뚜껑. 요구르트 같이 안 생겼어도 예, 용서해 주세요.
잘 보이나요? 전 이게 요구르트하고 이만큼 차 있어도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단소를 불듯이 우우 하고 불어보면 소리가 나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좀 열심히 불면. 아무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이 닫혀져 있는 건데 양쪽이 마디인데 이건 한쪽만 마디. 이렇게 해서 악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줄 같은 줄에 비유한 거고 공기로 하면은 이 압력의 변화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 닫혀 있고 우리가 이 경우에 줄을 튕기면 이 줄의 이 장력이 변하면서 움직이듯이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공기가 이렇게 뭐예요? 악기가 되어주어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모드고 그 다음이 여기에 닫힐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이 이렇게 되겠죠. 좀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경우는 양쪽이 열린 거. 얘는 close and open. 양쪽이 열린 거는 우리가 리코더 같은 거 그런 거죠. 리코더. 얘도 양쪽이 열려 있으면 진동을 하나? 그림으로 그리면 충분히 양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 경우에는 줄을 가지고 고정시킬 수는 없고 그냥 공기가 진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관악기 같지? 이 경우에는 양쪽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여기가 안티 노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건 악기의 모양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소리를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음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음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악기의 전체적인 모양이 일단 만들어져요. 이 줄을 매달 것이냐 아니면 불어가지고 공기를 진동시켜서 공명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또 악기 하면 이거 누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노드와 안티 모드의 모양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해요. 리코더 생각하면 쉽죠? 모양을 일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악기에서 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공명하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음악을 좀 바탕에 알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줄이 있으면 이렇게 진동을 해요. 이게 진동수가 이게 떨려서 거기서 공기가 떨려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 진동수가 F예요. 그럴 때 그 다음 거 F 노트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2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옥타브.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는 주의할 것은 줄 자체의 진동이라기보다는 공기. 이 주위에 있는 공기가 진동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진동소를 다가오냐에 따라 들리는 그 소리를 각각 F 노트랑 안 보이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F 노트랑 여기 2 F 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옥타브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짤막 상식은 그렇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공명하는 모양 그리고 여기에 현악기 같은 경우는 줄의 굴기. 그럼 관악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관악기는 제가 추정을 하기로 그 관의 굵기 관의 크기로 좌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일부러 이게 전체 길이가 L이고 이 람다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도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이 경우에 대해서 정상파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이 경우에 대해서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파동을 다루는 그런 파동 이론과 악기를 다룬다는 그런 음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대목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낑겨가지고 소개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음악이랑 관련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적어보고 싶은데 지우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좀 적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소개를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수리적으로도 풀어서 적으면은 좀 상가감수 더하고 빼고 그런 것밖에 없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맥놀이라는 게 나와요. 맥놀이. 이건 순 우리말로 번역한 어떤 한국어 용어 같은데 하여튼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또 음악에 이런 기본적인 조예가 있다면 이건 알 거죠. 당연히 알 거죠. 어쩌면 음악의 3요소가 뭐죠? 음악의 3요소 즉 음악에서 형식적으로 우리 음악을 들은데
느끼는 그 세 가지, 그게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박자, 그 다음에는 음정, 그리고 음이 쌓여서 화성을 이루죠. 어떤 게 우리가 듣기에 이쁜, 조화로운, 고급지게 말하면 조화로운 소리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화성학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여기서 이 맥놀이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백이 좁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건 잘 봤으니까 지울게요. 이걸 지우죠. 여기서 박자에 해당하는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떤 비트라는 비트. 제가 좀 전에 적었던 이 맥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트에 대응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 맥놀이라고 뭐 어떻게 이름 붙였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것을 소리적으로 어떻게 써놨는지를 봅시다. 여기서는 개요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비트라고 하면은 일정한,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3 이러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 박자라는 게. 음정 얘기했고 음정이 쌓이면 화성이 되고 이제 박자 얘기를 해야죠. 박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물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진동수가 이제 F라고 써도 되는데 오메가라고 써도 됩니다. 저 오메가 1. 이런 음이 있어요. 뭐 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을 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진동수가 다른 오메가2의 진동이 있다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만 들은데 오메가 1의 소리만 들은 데는 도면 도라는 거 알아요. 오메가 2만 들으면 이 경우에는 진동수가 조금 더 낮은 거니까 낮은 음이죠. 라라고 합시다. 라, 도라, 낮은 라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음만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두 개를 동시에 듣게 됐을 때 이 비트라는 게 발생합니다. 박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변위의 변화, 여기서 이 변위. 이것을 여기서 나타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S1이라고 합시다. S2라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충분히
편의상 이 진폭이 같다고 할게요. 쌤. 간단한 것부터. 여기서는 코사인 오메가 1t 코사인 오메가 2t라고 합시다.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S1 더하기 S2라고 하죠. 이것이 뭐가 될까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 공식인데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입니다. 2배의 코사인 이만큼의 절반 코사인. 네, 이것은 합을 곱셈꼴로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할 때 덧셈을 곱셈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썼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토탈 S는 어떻게 돼요? 해보면 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고요.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아, 뭔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뭔가 좀 유식해 보이는구나. 이런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조금은 복합적으로 생겼지만 코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기성을 가지는 파동이에요. 파동.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잠깐만요. 좀 책에서 나와 있는 거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책 기준으로 552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해를 해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이 대괄호로 묶은 항을 진폭항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말해서 진폭항, 영어로 term, 진폭 term인데, 그러니까 이 진폭이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러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소리가 겹칠 때 아래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잠깐 멈추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진폭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여기서 이 싸게 있죠. 싸게.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비록 뭐 이렇게 싸게를 그리면은 크게 사인 곡선이 갈 때는 이게 하나, 둘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0이 됐다가 커졌다가 0이 됐다가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건대 이 빛 여기다 적은게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이게 플러스 1일 때 제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다고 하지만 보세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0 이걸 잘 보세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0 그렇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인텐시티로 듣죠. 인텐시티 이 경우에는 0이었다가 가장 커졌다가 작아져 0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래서 따라서 잠깐 멈추고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봐도 좋아요. 제가 알려줄 거는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이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오바 2를 이거 전체의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한 번 위상이 한 번 바뀌는 여기서는 2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2배. 비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라는 게 물리에서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에서 말하는 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꽤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제가 이 발성하는 것에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여기 이 정도로 하고요. 재밌었나요? 이번에 어땠는지. 아무튼 정리를 하면 과학과 음악은 예술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현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파동이론과 음악이란 주제를 내세우면서 악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음악의 3요소가 있는데 특히 박자에 대해서는 이 비트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게 안 놀리네. NG가 났습니다. NG. 이런.